시민단체들이 정읍의 라벤더 관련 시설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안군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충전소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들은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 왕복 80km 이상 주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고창군은 전북 1106번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 한우 광역 브랜드인 NH 참예우가 13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고창군은 전북 1106번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고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07번 확진자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라벤더 허브원 일대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읍 동학시정감시단을 비롯한 정읍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19일 전북경찰청에 정읍 허브원 부정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현미 앵커, 요즘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네, 수소차를 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얼마나 보조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수소차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3천만 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 좀 충전만 좀 편리하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네, 우리 지역인 부안에서도 올해 50대까지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4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왕복하면 거의 80km 이상일 네.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수소전기차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 D? 예, D를 누르면 나가고요. 부안군이 산 첫 수소차를 운전합니다. 차값이 7천만 원이 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부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안군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는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지난해 수소차 10대를 보급하는 데 지급한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한 3억 6,500만 원. 올해는 지원 대수를 더 늘려 많게는 50대까지 3,6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안에는 가장 중요한 연료 충전소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에서 수소차를 타는 주민들은 오로지 충전을 위해 전주나 완주 충전소까지 최소 80km를 오가야 합니다. 도내에 두 곳밖에 없다 보니 자칫 충전을 기다리거나 충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 하면은 수소 충전하러 또 전주까지 또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많이 미흡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부안군이 작년 안에 짓겠다던 수소 충전소는 3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0억 원을 들여 하루 8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제3농공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한 곳 더 짓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수소 산업을 내세우는 만큼 차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탄탄한 기반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은 24일부터 LPG 화물차 구매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 트럭을 사는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부안군은 올해 10대 분량에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 생산 업체인 군산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하여 앞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과 규제 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그동안 진단키트와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 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LDS 주사기는 약물 투여 후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된 주사기로 코로나19 백신 한 병당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LDS 기술이 적용된 풍림파마텍 주사기는 이달 17일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한 병당 한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 선진국들까지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하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위로와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LDS 주사기 생산 공정을 살펴보고 중기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백신 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은 후 업체들로부터 LDS 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등을 청취했습니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등 정부 관계자, 국내 LDS 백신 주사기 생산업체인 풍림파마텍과 신하양행 및 두원메디텍의 경영진, 백신 주사기 생산 공정 효율화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의 한우 브랜드인 NH 참이해우가 13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전북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강병무 참이해우 의장을 김남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축협의 조합장 강병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광역본부에 있는 참여우 사업단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참여우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도청과 농협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축협 6개 조합이 참여해서 한우 공동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6개 축협에서 1000여 명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마침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참여유 명품 크로스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NH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한우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매년 2004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축산물 브랜드를 갖다 명품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 명품 크로스 사업을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연속 3년에 걸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하여튼 그 정부에서 유통의 혁신이라든지 품질, 안정성, 브랜드 관리 부분을 엄밀히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도 그렇게 3년 연속 대통령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8년 동안 우수 명품 하나로서 인증을 받고 와 있었고 또한 그 소비자 시민 모험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험에서 주는 우수 브랜드에도 13년 동안 브랜드도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천연농가가 지금 현재 참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중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 정액을 이용해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또 지역에 있는 번식 농가들이 생산한 수송아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송아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6, 7개월경에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기를 이용한 TMF 사료를 갖다가 급여하고 있고 또 농업 사료도 명품 우리 참용 사료로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개월령 넘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체중은 도당 한 700kg 이상 됐을 때 출하를 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만이 참여로 출하를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 덕분에 우리 참여호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천연농가들은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전북 지역 20개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한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방과 후나 휴일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운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체육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자와 사업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해 소규모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력 증진 교실은 시민들 간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시는 지난해 선보여 호응을 받았던 랜선 체력업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운영해 직장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대1로 체력을 측정하고 처방까지 해드리고 또 직장인을 위해서는 주말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가면서 다양하게 무료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로 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20도에 육박하겠는데요. 3월 중순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도, 남원 2도, 김제 6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기온이 차츰 떨어지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다시 영하권의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맑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맑은 가운데 서해와 남해 해상 2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맑아지면서 공기질이 탁해지고 대기도 차츰 건조해지겠는데요.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력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하긴 합니다만 전북 지역에서는 20개 학교의 체육시설이 개방되고 국악 강좌와 미술 거장들의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네, 지난해에는 좀처럼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와 여가 활동을 올해에는 좀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